네, 안녕하세요. 강스타입니다. 이제 정말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한 해 마무리 잘 하고 계신가요? 요즘 오미크론 때문에 연말 모임도 좀 줄어들고 거리에 사람이 많이 없어서 좀 분위기가 나질 않는데, 근데 오히려 이렇게 집에서 차분하게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더욱 뜻깊은 한 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2년을 맞이해서 2022년 부동산 전망 완벽 분석, 이런 주제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는데요. 자, 네임드 부동산 인플루언서들이 어떤 전망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내년 부동산 전략을 수립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총 8명의 인플루언서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내년에 상승 5명, 하락 3명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 내년의 전망 어떻게 되실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의 첫 번째로는 부동산 시장에서 갓상으로 불리는 이상호님의 전망입니다. 이상호님은 올해 전망을 9.9%로 했지만 예상과 달리 너무 많이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의 상승률을 약 10% 정도 상승할 것을 전망하는데, 이것도 최저치를 좀 말씀하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평균 매매가가 12억대 후반인데 14억대 약간 안 되는 정도까지 오른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많이 오를 것은 서울에서도 인기지역인 강남 3구 그리고 1기 신도시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정부에서는 매년 이제 그 세수를 짜면서 부동산 상승치를 예상하는데 이번 정부에서 계속 부동산을 잡겠다라고 하는데 내년 세수 예상치는 부동산이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서 참 아이러니한 경우네요.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3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급, 두 번째 소득, 세 번째 정책인데요. 이 주택시장을 받치는 세 가지가 무너진다면 그때부터 주택 가격 하락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자, 내년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올해와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 세부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랑 다를 것은 공급이 더 줄어든다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한 소득에 있어서 이상호 대표는 얼마나 돈을 버는 사람이 많은지에 대한 그 이슈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나이 어린 친구들이 뭐 몇천억씩 버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데요. 소득 같은 경우 이 직장인 눈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입니다. 정책 같은 경우 세금이나 금리가 있겠는데요. 이런 세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비용이 전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년 DSR 때문에 오히려 소득이 적은 젊은 친구들이 많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상호 대표가 유일하게 내년에 확신하는 것은 이 고가주택이 더 비싸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15억 이상의 아파트들은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나오질 않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이슈에 영향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상호 대표는 고가주택뿐만 아니라 저가주택도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년 특히 8월 정도에는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가 되는 시점이 옵니다. 따라서 전세가 때문에 저가주택 또한 밀어 올리는 그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다만 정치권의 결정에 따라서 이 내용은 변경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부동산에 대한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고, 또한 1기 신도시의 재건축 리모델링 연한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집값을 올릴 수 있는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푸근한 이미지에 선글라스가 잘 어울리시는 아기곰님의 전망입니다. 자, 내년에 그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이런 이슈가 있는데요. 그래서 상승률이 올해보단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부동산의 침체나 폭락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10년 중에 세 번째로 많이 오른 해가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최근에 그 거래량이 줄고 상승률이 좀 주춤하니까 하락장 초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성급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부동산 월 평균 상승률을 보면 10년간 0.26%가 올랐는데요. 최근 2년간 1.15%가 상승을 해서 누적 상승률이 20%가 넘게 됐습니다. 이렇게 20%가 넘는 것은 30년간 딱 2번이 있었는데요. IMF 이후 1998년에서 1999년에 22%가 됐고, 그리고 올해라는 것입니다. 12월에 부동산 상승률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봤자 0.8, 0.9%입니다. 이 10년간의 평균 상승률의 약 3배 수준에 달하는 그런 상승률입니다.
그리고 10년간 상승률이 1%가 넘는 게 총 16개월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13개월이 최근에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상승률을 분석을 해봤을 때 지금 주춤하는 거는 전혀 하락의 시그널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한 거래량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거래가 줄은 것은 수도권인데 지방은 오히려 거래량이 올랐습니다. 거래량이 만약에 선행지표라면 지방 아파트 가격이 더 많이 올라야 되는데 지방 아파트 가격은 10% 상승했을 때 수도권이 20%나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은 이 거래량이 적어서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런 논리는 안 맞고요. 현재 시장으로 봤을 때는 매도자가 적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미국은 2015년 12월에 0.25%에서 2018년도 12월 2.5% 약 10배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집값은 10%나 올랐죠. 따라서 금리 인상이 꼭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는 절대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기곰님도 이상우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15억 이상의 아파트들은 대출이 많이 없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등 이렇게 수요가 한정되고 임차를 맞추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 세입자를 어떻게 맞추는가에 따라 내년에 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현 정부 들어서 전투력이 부쩍 늘어나신 아포유 이종원 대표님의 전망입니다. 현 정책이 유지가 될 시에는 내년에 10%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상우 대표님과 동일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아포유님께서는 거래량과 신고가에 대한 이슈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아기곰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이야기인데 보통 거래량이 줄어들면 가격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현재 좀 부동산이 주춤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추석 직후에 대출 제한을 했고 매수 심리를 억지로 눌러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이 상승에 대한 피로도가 누적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이 주춤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절대적으로 하락의 시그널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 현재 신고가율이 약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통 로얄층 로얄동이 아파트 비중으로 봤을 때 10에서 15% 정도 되는데요.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신고가가 약 한 10% 정도가 나와야지 정상인데 지금 현재는 수요 대비 물량이 없기 때문에 팔리는 족족 이렇게 신고가가 찍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히 아기곰님과 동일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 등의 부작용으로 일부 광역시는 이제 공급이 좀 있는 곳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포유님께서는 이제 입주 물량이 많으면 시장 안정화에 아주 효과가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로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 주변 지역 가격이 안정화가 됐다는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둔촌 주공이 입주가 2023년 3, 4분기가 있는데 이 전후로 좀 안정화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승계한다면 절대로 안정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포이님께서는 이제 갭 투자자들이 많아져야 앞으로 이제 전세 물량이 확보가 가능해서 이 시장이 좀 안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현재는 이제 전세도 없으니까 이렇게 매수로 전환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속적으로 이 현 정부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이제 삼성물산 출신인 이 핸섬하신 부익남 더 하이에듀 대표님 전망입니다. 이 대표님께서는 집의 퀄리티 문제에 대해서 이슈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1970년대 지어졌을 때 국민소득이 $300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는 35,000불이죠. 그래서 이 생활 수준이 35,000불 시대까지 올라왔는데 이 집 아파트의 퀄리티가 따라가질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축이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현재 정부 정책이 1가구 1주택을 권장하기 때문에 이 아파트 가격이 비싸도 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 퀄리티의 문제 연장으로 1기 신도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재건축 연한이 다가오고 있고 리모델링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지금 3기 신도시 발표를 했죠. 정부에서는 이제 다른 지역에 이런 신도시를 계속 개발하고 공급하려고 하고 있는
있는데, 이렇게 1기 신도시가 다시 개발이 된다면 이 도심 외곽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그렇게 되면 이제 일본 문제를 답습한다라고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즉 일본도 한창 이제 그 신도시 공급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마 신도시를 이제 공급을 하면서 도심 외곽 지역에 많이 신도시를 개발했는데, 도심지가 롯본기일즈나 이런 쪽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이런 도심과 먼 외곽에 있는 신도시들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매우 촉발시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에서 신도시만을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이 리모델링과 재건축이 발맞춰서 개발이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미뤄지게 된다면 나중에 그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공급이 해결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이제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지금 근데 현재 시장은 관망 중인데,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바뀔 것은 뭐 금리랑 세금 정도가 되겠는데요.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미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금리로 받은 사람도 있고, 전세를 맞추었다고 하면은 대출에 대한 리스크는 해지를 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만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금 같은 경우는 이제 종부세의 부담이 크긴 한데 더욱더 양도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파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가만히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자, 지금은 현재 기존 주택은 현금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옮겨가는 과정이지 시장에 매물이 쌓이는 그런 과정은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촌철살인하는 그런 말로 정신무장을 좀 도와주시는 어른공장님의 전망입니다. 22년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야기하기에는 이제 수요 공급 가격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레프가 20억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가격은 결과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수요 공급에 따라서 이 가격은 더 오를 수도 있는 거고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자, 그럼 수요 공급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비싼데 이걸 누가 사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앞에서 이제 그 아포유님이 말씀하셨던 이 신고가율이 이 45%, 즉 수요가 현재도 살아있다는 얘기고요. 아무리 지금 수요를 눌러도 이 수요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 정책으로 단지 수요의 니즈를 뒤로 미는 그런 효과만 있다라고 합니다. 자, 공급 같은 경우는 2023년까지 공급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 전까지는 이제 전세가 매매 시장을 버텨줬는데, 이제는 전세도 부족하고 눌려 있습니다. 이렇게 전월세가 오른 거는 처음 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월세 시장에 대해서는 언론은 말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월세가 안 되면 다시 전세, 전세 다음엔 다시 매매, 서울 매매가 안 되면 경기도, 경기도까지 못 버티면 인천, 점점점 이제 외곽으로 밀리게 되는데, 분산을 하는데도 한계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전 같은 경우는 전세 물량도 많고 보금자리 주택 사전 청약으로 버텼는데, 지금은 이 전세가 버텨주지도 못하고 2023년까지 공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어른공장님은 앞으로 2년간 계속 오를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요. 지금 영끌족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영끌은 되지도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약 110% 정도까지도 대출을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DSR이나 LTV를 통해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영끌이 절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에 대한 문제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상승에 대한 의견이었다면 이제부터 하락에 대한 의견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6번째로 이제 그 엘리트한 모습을 갖고 계신 김경민 교수님의 전망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제 물건을 사기 어려울 정도로 인플레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는데요. 1%가 넘어가는 순간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내년 6월부터 올린다고 하는데 약 28개월 동안 2%까지 이렇게 올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내년에 한 1.5%까지 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김경민 교수님도 15억 아파트는 대출이 안 되니까 오히려 안정적이다. 자, 이 이야기는 뭐 이상효 대표님과 동일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6억 이하의 주담대나 신용을 받은 그런 쪽이 많이 부담이 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시장의 양극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리가 1.5% 이상 인상 시 부동산 가격은 약 10에서 17% 정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서울을 제외하고 연평균 공급보다 많이 공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금리까지 올라가면 지방 부동산은 더 안 좋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의 15억 이상 고가 아파트 외에 다른 곳은 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 가격은 어디까지 떨어지냐?
아니라 2020년 초반 가격으로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7번째로 이제 리치고 어플로 유명한 김기원 대표님의 전망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유는 매도세가 매우 강해지고 있고 매수세는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 수요가 줄고 공급이 늘고 있기 때문에 전세 시장도 빠르게 식고 있다라고 합니다. 내년 초중반이 되면 전세 시장도 하락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거래량 같은 경우는 06년에 이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상승했는데 그 후에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나면 변곡점이 생긴다고 합니다. 2020년도 똑같이 거래량이 폭발을 했는데요. 앞으로 20년에서 1년이나 1년 반 후인 21년이나 22년 정도에 동일한 이런 변곡점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을 봤을 때는 그 하락이라는 이제 방향성이 정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부의 대출 규제까지 더해져서 이 하락에 대한 가속도는 더 빨라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약 20에서 30% 정도 하락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주가와 환율은 07, 08년도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환율은 계속 오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이후에 부동산의 폭락이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내년 5월에서 6월 그리고 연말까 사이에 심각해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날수록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이야기인데, 하지만 현재는 통화량 대비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 비율을 봤을 때 한 40에서 50% 정도 떨어져야 맞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5년에서 6년 정도 가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 바닥이 올 것인데, 26년에 이제 그 3기 신도시 입주 폭탄이 떨어지면 하락기 시기를 더 길게 늘고 가서 2028년에서 2029년에 바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섭게 전망을 하고 있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유튜버 시장의 이슈 메이커인 라이트하우스님의 분석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인플루언서들의 2022년 부동산 전망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사실 미래에 대한 전망은 신이 아닌 이상 100%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다양한 의견을 분석해서 나의 인사이트를 늘리고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앞으로 해야 내 자산을 늘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앞으로 강스타TV는 여러분과 함께 부자가 되기 위해 이런 알찬 정보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정보를 계속 보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지금까지 강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